자, 자바스크립트의 자, 교재 127페이지에 브라우저 객체 모델을 사용해 5운영 체제와 스크린 정보 얻기라는 총정리 실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이 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4장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제 소스 코드 볼까요? 자, 소스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소스 설명을 먼저 드리고, 결과 띄워서 같이 소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비게이터 객체 나오죠. 우리 그 교재에 내비게이터 객체에 대한 설명이 12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 유저 에이전트, 요 유저 에이전트 요거 속성이죠. 속성. 내비게이터 객체의 유저 에이전트라는 속성인데, 우리 126페이지 그 표의 제일 밑에 보시면 요 유저 에이전트라는 요 속성은 브라우저와 운영체제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뒤에 있는 거 이거 뭡니까? toLowerCase 어디서 봤죠? toLowerCase는 스트링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잖아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toLowerCase. 이거는 이제 알파벳, 여러분들 이제 영문 쓰실 때 소문자로 바꿀 때 toLowerCase, 문자열을 소문자로 바꿔줄 때, 그죠? 대문자로 바꾸는 메소드는 toUpperCase였고, 소문자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toLowerCase입니다. 그래서 요런 표기를 헷갈려 하시는 분 있는데, 요 내비게이터가 객체입니다. 객체. 이 객체예요. 객체. 얘가 요 내비게이터가 객체고요. 유저 에이전트는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비게이터.유저 에이전트 하면 이 안에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리턴되는 값은 뭘까요?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문자열. 그러니까 요 자리에 브라우저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정보를 문자열로, 자, 쌍따옴표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요 글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정보를 요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로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열은 스트링 객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스트링 객체란 말이에요. 여기 리턴되는 값이 문자열이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점을 찍고 스트링 객체니까 스트링 객체면 쓸 수 있는 메소드가 toLowerCase, 소문자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을 소문자로 만들어서 리턴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정보를 소문자로 만들어서 문자열을 여기 인포에다가 넣어주겠죠. 그럼 인포도 그러면 얘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스트링 객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OS 이미지라는 변수. 자, 여기 이제 null 값을 처음에 이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if 문이잖아요. 조건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info라는 게 스트링 타입이잖아요. 그죠? 요 참조 변수에 문자열이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info라는 요 이름 뒤에다가 점 찍고요. 스트링 객체가 쓸 수 있는 메소드 index of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index of는 요 서갈라 안에 있는 요 단어를 info 객체의 문자열 안에, 그러니까 info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안에 요 windows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검색할 때 이렇게 index of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windows라는 단어가 발견되면 윈도우즈 단어의 W 첫번째 글자의 인덱스 값을 리턴하고, 없으면 -1을 리턴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요거는 스트링 객체의 메소드 설명할 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죠? 인덱스 오브. 그래서 인덱스 오브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주고, 그죠? 라스트 인덱스 오브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찾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인덱스 오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요 윈도우즈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info라는 스트링 객체 안에 요 윈도우즈라는 글자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뭐예요? 요거 참이라는 뜻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여기 리턴한다는 것은 윈도우즈라는 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1 값이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지도 않고 0하고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되면, 인포 문자열 안에 윈도우즈라는 글자가 검색이 안 되면, 찾을 수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폴스가 됩니다. 그죠? 폴스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좀 내려오고요. 그죠? 참일 때는 window.png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OS 이미지에다가. 자, 집중 하나니까 조금 정리 좀 하고. 자, OS 이미지라는 변수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 info, 여기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정보가 문자열로 들어가 있어요. 소문자로. 그래서 이 문자열, info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에 windows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OS 이미지 요 변수에다가 windows.png라는 이미지 파일명을 집어넣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windows라는 이 단어를 info에서 포함하지 않으면 else 블락으로 가서 다시 아래 있는 else 가서 다시 또 검사하죠. 이번에는 info.indexOf 해가지고요, 맥킨토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info 문자열 안에 맥킨토시 있나? 참이면은 맥킨토시.png를 OS 이미지로 집어넣고, 없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뜨면 없다는 거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S 블록 오는 겁니다. 패턴 똑같죠? info.indexOf. 아이폰. 만약에 이제 정보, 요 인포 안에 아이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요 iphone.png라는 이미지명을 OS 이미지에 집어넣고, 아이폰이라는 단어를 발견 못했어요. 포함되지 않는다. info라는 문자열 안에, info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안에 아이폰이 없다. 그러면 이제 else 블록 또 오죠. 또 여기서 이제 뭐합니까? 안드로이드를 또 이제 찾아보죠. 인포 안에, 인포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 안에 안드로이드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으면 android.png를 OS 이미지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 인포 안에 집어넣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저 에이전트라는 속성이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문으로 리턴이 되는데, 이걸 이제 소문자로, 똑같은 소문자, 대소문자 이게 다르게 나오면은, 대문자인데 내가 소문자 쓸 수도 있고 소문자인데 대문자 쓸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소문자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윈도우즈 관련된 단어가 들어있는지, 맥킨토시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 아이폰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 안드로이드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 그래서 해당 단어가 발견되면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한 그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뭐다, 윈도우즈다, 맥킨토시다, 아이폰이다, 안드로이드다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체크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미지 이름을 OS 이미지라는 여기 이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if else문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해줍니까? 밑에 보면 document.write 해서 요거 앞에서 가위바위보 맞추기 게임에서 요거 운영했었습니다. 그죠? 이미지 태그를 조합을 하는 거죠. 이미지 태그에 src 요 속성 값으로 여기 이제 뒤에 OS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스 폴더 밑에, 그죠? 이미지스 폴더 밑에 요 OS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파일명을 문자를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잘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한 쌍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자, 이게 잠시만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예,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쌍이에요, 그죠? 예, 쌍따옴표 열리고 쌍따옴표 닫고. 그러니까 문자를 연결을 하는데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문자를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요 이미지 태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꺽쇠가로 열고 img 소스는 한 다음에 여기 역슬래시 여기 다운표 있는 거 요건 뭐예요? escape 문자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제 이 다운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의 출력용이에요. 네, 화면에.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큰 다운표 안에 또 다른 큰 다운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슬래시 다음에 예, 큰 다운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 이제 속성의 값이기 때문에 src라는 속성의 값으로 들어가는 경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뒤에다가 os 이미지, 예, 얘가 가지고 있는 파일명을 연결을 하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자 여기서도 한 쌍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쌍입니다, 그죠? 예, 근데 실제 이제 연결하는 거는 역슬래시 다운표를 문자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꺽쇠갈로 닫고까지, 예, 이렇게. 다운표하고 꺽쇠갈로 닫는 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예, 요 이미지명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escape 문자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왜 이렇게 다운표가 3개지 이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하고 예, BR 태그도 연결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줄바꿈. 여기 이미지 출력하는 거예요. 이미지 출력.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린 객체, 내장 객체죠. 스크린 객체도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크린.width나 스크린.height 해도 되는데 요걸 이제 변수에다가 스크린 객체 이제 참조 변수에다가 스크린 객체를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src라는 예, 참조 변수죠. 예, src.width 값과 src height 값을 이렇게 이제 변수에다가 예, 스크린의 높이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요 이제 다큐먼트 라이트 사용해 가지고요. 모니터의 너비는 요거 픽셀입니다. 모니터의 해상도 높이는 SCH의 픽셀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연결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는데, 자, Alt L5 해가지고 실행을 자, 해보면은, 보시면 이제 모니터, 여기 윈도우, 이게 윈도우 로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해상도 너비는 1920이고 예, 높이는 1080. 여러분들 모니터 해상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소스 코드 이걸 서버에 올려놓고요. 예, 맥킨토시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요 이미지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요 이미지는 지금 보면은 이미지스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 이미지, 예, 이거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 이미지, 예, 아이폰, 그 다음에 맥킨토시, 예, 맥킨토시 사과 컴퓨터, 예, 요거 윈도우, 예.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어떤 운영체제인지 이제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이면 아이폰, 그 다음에 맥킨토시면 맥킨토시, 윈도우면 윈도우즈, 예, 요걸 이제 그림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행을 했을 때 다 똑같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이 요 윈도우, 예, 요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데, 예, 다른 운영체제에서 요 이제 그 소스를 실행하면 해당 이제 운영체제 로고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해상도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세팅해 놓은 해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스 코드에서 자, 다시 소스 코드 자, OS 인포 이 부분에 이제 스크린이라는 객체 요 이용해서 화면 정보를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127페이지 8페이지
뭐 설명이 방금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그 우리가 윈도우를 쓰고 있지만 개발자 도구 활용해 가지고요, 다른 운영체에서 접속한 것처럼 속여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를 윈도우 쓰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 F12번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 아이콘 보면은 토글 디바이스 툴바라고 해서요, 우리 테스트 할 때 요 디바이스 종류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 내에서.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 안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요 아이콘을 눌렀어요. 토글 됩니다.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럼 여기서 위쪽에, 예, 요 부분에 그 클릭을 해보면 아이폰 있습니다. 아이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폰 SE도 있는데 아이폰 한번 눌러 볼게요. 아이폰. 예. 아이폰 잠깐만요, 적용이 안 되네요. 아이폰. 자, 아이패드, 그 다음에 삼성 서피스, 아이폰 12. 아이폰 5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여기 눌러가지고 디바이스에 아이폰, 네, 아이폰 5 여기 있네. 디바이스 선택을 해가지고, 네, 아이폰 5. 예, 새로 고침 해야 반영이 되네요. 원래 아이폰 아닌데 요 툴 내에서, 요 소스 코드를 지금 아이폰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화면에 요 사각 그림 나오고 밑에 320픽셀에 568픽셀 가로 세로, 요 아이폰 5에 대한, 예, 요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테스트 할 때 보통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에서 여기 목록에 있는 뭐 아이패드라든지 다른 이제 이런 디바이스 종류 선택해서 화면 이제 해상도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HTML 문서를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128페이지에 그 3번 이렇게 보시면은, 개발자 도구에서 그대로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처음에 목록이 안 떠서요, 이거 눌러가지고 요 에디트 들어가서 아이폰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다음에 다시 반영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사과 폰으로 이렇게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얘를 다시 이게 아이폰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폰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갤럭시 폴더. 예. 예. 그러면 안드로이드로 딱 뜨죠. 예. 맥킨토시는 컴퓨터는 따로 없었지 싶은데. 예. 예. 그래서 갤럭시 폰하고 아이폰하고 두 가지. 맥킨토시도 있나? 예. 여기서 이제 제공되는 거 활용해서, 예, 다른 운영체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